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네카오는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좀 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지 요거 좀 풀어볼까 하거든요.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용 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이제 다른 영상에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 회사의 상황은 너무 좋습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보다 속도는 느렸지만 오픈 AI라는 확실한 파트너를 끌고 와서 AI 기술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게 성공한다면 네이버가 확실하게 증명을 해줬습니다. 연결했더니 실적이 올라가더라. 카카오도 구체적인 실적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 아주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 AI 쪽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서 이미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고 원래 좋았던 거에 더해가지고 쇼핑 쪽 이쪽에 판매 수수료를 조금 건들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야 이거 안 받다가 만약에 받게 되면은 같은 볼륨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 자체 마진은 훨씬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겠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분기 재무제표부터 등장을 할 때마다 네이버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게 되겠죠. 거기에 향후 AI까지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네카오는 둘 다 지금 성장성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데 왜 지금 힘이 없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 뭘 봐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면, 자, 미국에서 FOMC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왔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3월 달에 금리는 동결 사실상 확정 아니냐? 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냐? 맞거든요. 근데 시장이 관심 있어 하는 건 3월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보다 이제 경제 전망 요약이라는 걸 이번에 이 회의 끝나고 발표를 하거든요. 요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 미국의 매크로를 보다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분석해주는 요걸 참고할 수도 있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금리 인하의 가능성 올해 몇 번 할지 이것도 얼추 예상을 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방향을 잡자라는 의견들이 떠오르게 되다 보니까는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네카오 역시 약간 조정세의 모습, 이게 현재 보여지고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방향을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올해 금리 인하 2회에 대한 가능성은 되게 이미 높은 상황이거든요. 선반영이 됐다. 1회로 꺾이거나 그러면은 악재인 거고, 2회면은 뭐 알던 거 그냥 나왔네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3회에 대한 가능성이 훅 하고 높아지게 되면 이게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3회로 만들어줄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나 라는 걸 생각을 하면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인플레, 물가가 떨어지고요. 경기가 둔화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갈라서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경기가 둔화가 되면은 원래 엄청 좋았던 거에서 잠깐 숨고르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기가 침체가 되면 이거는 역성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침체가 나오면요, 금리 인하해도 시장은 안 좋게 볼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들이 망가지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둔화에서 잘 버티는지 요게 호재다, 요거 아래가 악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되, 뭐 그럴 것 같진 않지만 한 번에 뭐 마이너스까지 간다든가 그거는 침체 시그널로 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2%에 근접해서 적당히 완화되는 게 가장 좋은 시그널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복잡하죠? 근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적당한 게 지금은 가장 좋은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여기서도 이제 최악이라고 보면은 물가가 안 잡히는데 경기만 침체로 가는 거, 스태그플레이션, 그것만은 좀 안 와야 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향후 몇 달 혹은 1에서 2년 정도는 더 크게 고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어떤 상황이든 좀 현금 확보 위주로 해가지고 보수적으로 접근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 보면 좋을 거 뭐가 있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호재성의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은, 일단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생산이나 서비스업 지표, 실업률 이런 거 보면 되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포커스를 두는 건 실업률. 왜냐하면 경기가 암만 둔화된다라고 하더라도 고용이 탄탄하면 이 받쳐주는 게 클 거 아니에요. 지금 4.0인가 그러거든요. 이전 코로나 전에 5% 중반대였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완전 고용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경기 암만 둔화가 된다,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요게 잘 버텨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 잘 방어되겠구나, 편하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 월세 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지, 둔화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에는 계란, 요즘 말 많죠. 요거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가 이거 관세로 한번 물가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걸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유가부터 시작해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역시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1, 2번보다 요게 조금 더 큰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에너지는 지금 나름 괜찮게 보여주고 있죠. 러시아랑 휴전 오늘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러시아산 원유가 유럽이나 이런 데로 정상적으로 풀리게 된다. 그러면 높아졌던 원유가 공급 증가로 좀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란에 대한 압박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 누구한테 주려고 하고 있다? 기존의 오펙 국가들과 미국 내에 있는 석유 기업들. 그래서 이제 4월부터 오펙도 증산한다라고 얘기했고, 미국도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랑 또 한 번 하마스랑 싸우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마스의 뒤엔 누가 있다? 이란? 진짜 완전히 좀 짓밟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은 오펙이 증설량을 훨씬 더 요것 때문에 많이 늘리게 된다면, 미국도 많이 늘리게 된다면, 그러면 이란도 쌓아놓고 이거를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헐값에라도 이곳저곳한테 던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유가 생산량 요거는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빠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 요게 또 호재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은 요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게 좋은 거지, 좀 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는, 요 정도로 이제 한 줄 정리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복잡하긴 하지만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네카우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상 더욱더 많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자, 그럼 현재 횡보하는 구간에서 수급은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때문에 올라간 종목인 만큼 외국인이 중요한데 조금 빠져나가긴 했습니다. 근데 매도가 많이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털린 게 이어지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약간의 흔들림은 있더라고 하더라도 뭐큰 조정이나 그런 건 우려가 덜하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겠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끝내줍니다. 얘가 진짜 최고죠. 개인 다 급하게 털고 있잖아요. 횡보하는 구간에서 힘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힘이 들어오다 보면 한 번은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거 먹자라는 관점으로 요거는 접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여기서 버티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하지만 떨어지더라도 여기 121선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제가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위에 있으면 홀딩하는 거 계속 보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지금 21선 돌파가 안 되고 있죠. 여기 뚫으면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했을 때 상단까지 한 번에 갈 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산이 3개 나왔네요. 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조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근데 여기처럼 산이 3개 나와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위쪽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도 3개 치려고 했는데 결국 뚫으니까 갔잖아요. 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오래 잡았기 때문에 여기 돌파 이후에 추세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며 밀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뚜렷한 뭐 매도 물량이 많은 매물대라든가 그런 게 없어서 자그마한 힘으로도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단기적으로 보여지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유롭게 밀고 가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맞을 수 있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렴 이후에 발산이 나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고 아래를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고점이 내려왔던 요 추세 패턴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죠? 보통 요렇게 몇 년 동안 고생했다 반전하면 큰 거 하나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네이버가 한 번에 몰아서 훅 갔던 것처럼 카카오도 요렇게 갈 수 있다는 건 기억을 하며 아까 수급이 엄청 났었잖아요. 이어지게 된다면 편안하게 쭉 끌고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에 여기까지 아직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편이기 때문에 6만 원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걸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마저 다 소화가 완료가 된다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건 소화가 거의 끝났거든요. 몇 달 동안 이러면서. 그럼 이제 여기만 딱 돌파하면 위에 그렇게까지 크게 걸리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네이버랑 마찬가지로 자그마한 힘으로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게 보여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9만 원대에 물려있는 사람이 많아서 한번 여기서 멈칫할 수 있고요. 그리고 12만 원대에는 그 다음으로 훨씬 많은 이 매물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멈칫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밸류상 계산을 했을 때 솔직히 12만 원? 저기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잘게 자회사가 쪼개져 있어갖고. 더블 카운팅.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 너무 높은 자리까지는 그렇게까지 보는 것보다 그냥 아래쪽에 매물 비어있는 곳, 이때는 그냥 공략하는 방식으로다가 한번 쭉 보시는 게 어떤가. 네, 이 정도로 해서 네카오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최종적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 지금 성장성에 대한 확보는 너무나도 훌륭하다. 다만 이 시장의 업황이 약간 쉬어가는 템포라 지금 힘이 좀 없는 상황인데 만약 오늘 향후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딱 등장하게 된다면 악재라면 좀 쉬어가는 안 좋은 식으로. 근데 만약에 좋은 내용 아까 제가 여러 개를 꼽아 드렸잖아요. 이게 좋다면은 그대로 한번 빠르게 밀고 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수급은 결국 개인이 털리는 게 베스트.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21선 돌파한 다음에 볼린저 상단, 박스권 상단.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수렴 이후에 발산 그냥 여기 481선 노란색 선 돌파하고 위에서 버티면은 거의 3년 동안 하락했던 추세를 반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힘이 조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며 수급이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 분석을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게 되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에도 또 후속 내용들 촬영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구독 당장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그럼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